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이제 11월 20일인데요. 중앙일보 사설을 한번 보고는 참 아주 굉장히 좋은 기분이에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 정도 좋아졌구나. 이제 그 뭐 신문에도 이제 얘기를 해놨지만은 우리나라가 그 어떤 미국과 일변도로 뭐 애교를 하고 어떤 안보를 의식해서 그랬겠지만은 이제 그런 점도 있다라는 이제 그 걱정도 실은 있었어요. 실은 가장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가까이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 다음에 몇천 년 역사를 같이 뭐 해오다시피 한,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말을 쓰고 한글로 다 표시를 하고 하지만은 그 쓰는 많은 뭐 70 정도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전문가들의 얘기는 한자로 구성된 같은 또 뭐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여러 가지 뭐 특히 도교라든가 지금 이제 가장 아쉬운 건 중국이 아직 공산당이 있고 그쪽으로 이제 치중해 있고 여러 가지 정치 체제 같은 게 우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국제적인 이상, 그 다음에 국력 이런 걸 가지고 당당하게 중국과 얘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나 다름이 없는 아주 멋있는 모습을 갖다가 연출해 냈습니다. 윤 대통령, 미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실용외교 살려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설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한 윤 대통령의 현지 언론 인터뷰 중에 나왔다. 윤 대통령이 이번 발언은 애교, 안보 인식과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 뜻에 주목할 만하다. 2022년 5월 취임 이후 최근까지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지나친 미국 일본들하고 지적할 정도로 한미 동맹에 올인하는 행보를 보였다. 근데 이 점은 이제 그 전에 원래 그 한미 관계는 정말로 중요하죠. 주한미군이 우리 나라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한 해안, 통찰력, 지도력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거기에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로 뭐 이제 북한의 어떤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정도 이제 성장하고 견실해졌으니까 시진핑도 저렇게 나오는 거지. 예전처럼 약하고 또 괜히 뭐 휴전선 철조망이나 허물고 말이지. 그 쎄쎄나 하고 이런 모습의 대한민국이라면 시진핑이 저렇게 우리나라를 대우할 생각이 없었겠죠. 그런데 당당하게 한중일 군사 안보 협력을 단단히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방산 이게 수출이 그러니까 지금 독일 같은 데서도 좀 이제 안정적이라 생각해갖고 그 지금 무기들을 만들고 있지 거의 뭐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 가장 선호하는 중동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게 우리나라의 방산 무기입니다. 이 정도로 국력을 이제 키워졌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뭐 미국에서 어떤 형태의 정부가 들어오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어떤 정책의 변화를 있든 우리 자주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됐다라는 자신감을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국 일본 대회인데 그 과정에서 중국 민 러시아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한 언사들이 국익에 맞느냐는 논란이 낳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난 15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2년 이후 2년 만에 성사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페루 한중 정상회담이 윤 대통령의 인식 변화에 적잖는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파병 등 위험한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해 중국이 건설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이 영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긍정적 기조로 하답했다. 두 정상이 그동안의 불편함을
뒤로 하고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했다고 한다. 근데 시진핑은 아직도 대만을 갖다가 침공하려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 우리가 너무 편향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시진핑도 이제 뭐 대만 정도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지만은 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주한 미군이 있고 뒤에 일본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당하게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끈끈해진 북러의 군사적 밀착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어긋나 중국 측이 상당히 불편해왔다는 게 애교가의 정설이다. 그 와중에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간의 관계 회복과 공간과 모멘텀이 생겼다. 실제로 지난 5월 한일 중 정상회담에 중국 총리가 4년 만에 방한했고, 최근엔 한중 양측이 상대국 주재 교사를 교체 새롭게 출발할 분위기도 마련됐다.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관세 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에도 상당한 파장이 몰아닥칠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북핵 등 안보와 반도체 등 경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분야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가치와 이념보다 실리와 실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애교 기조를 조정 관리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예측 가능성이 낮은 트럼프 2기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특정 방향으로 가속하지 말고 적절한 속도 조절을 필요할 것이다. 천안문 상급까지 올라가 몇 성의를 보였지만 사드 보복을 당한 박근혜 정부, 중국을 큰 나라로 추앙하더니 혼밥 애교 홀대를 자초한 문재인 정부의 저자세 시행착오만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이제 저 자세를 할 사람이 아니죠, 윤 대통령이. 해서도 안 되고. 지금 시진핑은, 그래, 시진핑이 지금 잠시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속으로는 지금도 만만히 보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가까워져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 주변의 정세가 돌아가니까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시진핑은 공산당 정권에 어떻게 보면 뭐 수계나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이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중국을 살려내려면 저도 이북보다는 우리 남한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시 주석도 저런 모습을 잠깐 보이는 거, 여기에 또 너무 이제 넘어가면 안 되겠죠.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죠. 윤 대통령이 뭐 체구가 크고 중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허리둘레도 크고, 그러니까 중심 잘 잡겠죠. 여하튼 이런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G20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좀 이렇게 앞서 나가는 나라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그런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군사적인 것, 경제적,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전 세계에서도 지금 가장 아주 시선을 받고 있는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 LG, 하나, 그 이런 회사들이 맘 놓고 세계에서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는 게, 국내에서. 아침에 제가 어떤 사설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직 이재명 이제 대표의 어떤 징역 1년의 집행유예 선고 가지고 막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건 좀 아쉬워요.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성을 하는 내용을 갖다가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건희 특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문 사설에서 이제 그만 써야지. 아니 정확히 얘기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의 사건이고, 디올백 300만 원짜리 그것은 목사도 아닌, 목사 같지도 않은 친구가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가서 전달한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아직도 그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신문에 사설에다 그런 거 쓰면 안 되지. 이제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그걸 야당에서 주장을 하더라도 대일간지 같은 데서는 그런 걸 누르고 이제 국가가 어느 쪽으로 진짜 살아남으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는가를 갖다가 제대로 쓸 생각을 해야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얘기야. 근데 정말로 그 신문을 갖다 끊어버릴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는 어떤 정보가 총 집약되어 있는 신문사에서 아직도 그걸 갖다 사설을 쓰냐 이거야. 야당 쪽에서 그것도 아주 그런 걸로 치우쳐 가지고 또 혹시 이제 자기가 살아남을 어떤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그걸 아직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김건희 뭐 얘기를 하더라도 신문에서는 이제 눌러야지. 그건 지워버리고 지금 나라가 어느 쪽으로 트럼프 쪽 예측 못한 친구잖아요. 좀 나이는 먹었지만은 솔직히 저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왕이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가 갖고 있는 성향을 잘 이용해갖고 우리도 살아남아야지. 시진핑이도 잘 구슬리고 해갖고 우리도 핵무장 해야지. 지금 그런 걸로 중점을 맞춰가지고 일본을 설득하고 해가 우리만 혼자 핵무장 한다 그러면은 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압력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일본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가 다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만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미국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데 지금 얘기 나왔잖아요.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간서전쟁. 네, 이제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트럼프도 함부로 이제 그 사람은 장난처럼 뭐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 그냥 몇 배, 한 10배 가까이 지금까지 우리가 방위비 부담하고 있는 거 주한미군 주둔하는데 그걸 갖다 몇 배 가까이 그냥 그렇게 되면 그게 70조, 80조가 되는데 프랑스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걸 유지하는데 자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7조, 8조밖에 안 된대. 그리고 10배를 1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대가로 트럼프가 지불한다고 그러면은 중국을 설득해서라도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지.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느냐 진짜 없어지느냐 하는 이런 중타자 문제를 놔두고 지금 300만 원짜리 이게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야. 그걸 안 하면은 뭐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더 이상 우리나라를 그래도 선도했고 어려울 때마다 참 국민들을 계몽시켰고 이런 신문들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역할을 갖다가 이제 좀 되찾아가지고 지금 이런 시점에서 다시는 그 대신에 특별감찰관이나 이 부속실은 내가 몇 번 지금 방송을 했지만은 빨리 해야지 하고 관리할 건 관리하고 이쪽으로 집중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방도를 연구하는 언론이 앞장서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제 내일부터라도 진짜 언론에서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런 걸 좀 싫지 마세요. 이제 진짜 중요하잖아요. 여론 문제가 중국을 어떻게 대응하고 중국한테 우리가 뭘 얻어올 것인가. 진짜 나쁜 자식들이지. 솔직히 이 자식들 하면 안 돼. 나쁜 지금 그런데 다 우리 통일할 것 같다가 후퇴 때 그때 밀고 내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이 공산당 싫지만은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 윤 대통령이 미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국익을 위해서 할 것인가를 연구해 주시고 좋은 글들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